네, 반갑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세요. 제가 그동안 또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일단 하락을 멈춰야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시점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게 오늘 하락을 멈추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많이 떠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오늘 반등을 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하락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이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외국인들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계속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나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유지를 잘 시켜주고 반등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역시 반등은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게 좋겠죠.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아침부터 서둘러서 매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내려가서 수익률을 좀 반납한다거나 상승률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장 반등할 때 분위기는 다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차트 보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음봉이에요.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플러스 0.03 구간이긴 한데, 자, 아침에 올라갈 때 괜찮았어요. 그죠? 네, 플러스 0.7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야, 좋은데? 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지금은 살짝 내려간 모습이죠. 아침에 떠서 시작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자, 오후에 이런 것들은 반등해주면 되는 거지만, 반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현재, 오늘의 목표는 뭐였다고요? 하락을 멈추는 거. 현재 수준을 유지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3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오후에 뭐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급 동향으로 봐서는 크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자, 종합주가지 상황 놓고 보시면 아침에 떠서 내려가는 모습들,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떠서 시작한 이후에 주가 쭉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저점이 잡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준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2435포인트 저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등 치고 나갈 때 오늘은 시장 반등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2445포인트입니다. 이 자리 넘어가주면 이제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때림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또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려는 그런 상황들은 계속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등을 쳐주게 된다면 그런 거 됐고요. 일단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0.14 뭐 비슷한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이라서 지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대형주들 그동안 떨어진 종목군들이 약간은 좀 유지가 되는 형태, 더 안 빠지고 유지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별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환율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환율 보시면은 오늘 좀 내려섰죠. 환율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약간의 고점의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왜 매수가 안 들어갔을까?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 봤자 거기서 거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자,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정부 어떤 개입,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다. 자, 가만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고,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제 리미트를 정해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겠죠.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 저거는 뻥튀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겁니다. 자, 재료는 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상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늘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580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금융투자가 아침부터 훅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800억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본다면은 크게 문제 없어요. 네, 수급이 이렇게 자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의 포지션들이 크게 변화는 없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레버리지 매수한 거 기억나시죠? 네.
외국인들은 시장을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이 정말 걱정이 된다거나 지수가 정말 더 빠진다거나 이제 경제 위기가 또 와서 더블 딥이 나온다거나 그런 식이었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네, 아니면 매도를 더 쏟아낸다거나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멈추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시고 뭔가 이상한데요? 얘네들을 팔아야 되는데 왜 안 팔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꼭 그런 부분들 의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는 약간 플러스입니다. 네, 이거 지켜주는 모습이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보합 수준이고요. 오늘은 이제 LG화학이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지금 리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품에 먼지나 습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발적 리콜, 펠리세이드죠. 펠리세이드하고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그 자동차를 이제 리콜하게 되는 건데, 이 리콜의 대상이 이제 그런 자동차지만 실제로 그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누구냐면 현대모비스예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은 있어요.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은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있죠. 이게 2025년 완공인데 이걸 좀 빨리 땡기겠다. 한 1, 2년 땡기겠다. 그러면 내년 말이라도 이제 완공을 시켜서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라서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리콜 건 때문에 또 현대모비스가 여기에 주인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별 문제는 아닙니다. 자, 삼성물산이 오늘 좀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모양새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흐름이 우상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포지션이 잘 만들어졌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갈 때 양봉을 좀 약하게 나갔으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데 오늘 세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흐름을 타고서 진행될 때 조금 가격을 싸게 만들어주면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포지션들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연말로 갈수록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삼성물산,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될 테니까 연말로 갈수록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최근에 움직임 좋고요. 네, 수급도 좋다. 이런 쪽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거 없죠?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은 좀 나쁜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저 밑에까지 밀렸네요. 또 신저가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이제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기 시작할 텐데 9만 원을 달성해야지 얘네가 팔아먹을 거란 말이죠. 즉 이거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올라가는 족족 매도 물량이 나타나서 상승을 억누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건드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도 그냥 그래요.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그다지 좋은 흐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반등 좀 주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마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자, 천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네, 그동안 잘 올라가더니 그냥 며칠 만에 쑥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린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상승이 두드러진 종목은 별로 없어요. 네, 파라다이스 이게 이제 아시죠? 카지노 쪽이잖아요. 외국인 카지노 이런 쪽인데 파라다이스만의 문제일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GKL을 쳐보면 되거든요.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뭔가 풀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GKL도 지금 모양 나쁘지 않네요. 그죠? 파라다이스나 GKL 이런 쪽은 일단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것들. 자, 이런 쪽에서 본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해소 이런 국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괜찮아요. 네, 강원랜드도 이번에 실적 크게 증가하면서 분위기 좋아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고요. 오늘 역할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은 멈추는 거, 상승, 하락, 멈춰. 일단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주면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락 이후에 멈췄어요. 그 다음에 나올 건 뭐예요? 또다시 하락이 아니라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의 역할을 지가 잘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개별주도 움직임 보시면은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C랩, 코닉 오토메이션, 잘 모르는 종목들이죠. 네. 나만 모르나요? 승일, 성일 하이텍, 현대로템이 지금 좀 반등세 더 세게 나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쪽입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은 현대로템 요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네, 그다지 네, 뭐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 ST큐브가 오늘은 낙폭을 좀 크게 키웁니다. 예, 이거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당기적 조정이 나타나는데 21선 지지는 일단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좀 버텨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10% 이상의 변동이 나타나면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강스텐 바이오, G2 파워 이런 거 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크리스 FNC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신규 종목이고, 추세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조심해야 될 종목들. 덴티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올라갔다가 좋아하지 마세요. 뭐 좋은 뉴스 나오고, 막 더 간다,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더라도, 걔네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자기의 기준을 잘 세우시고,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적으로 경계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오늘 기관 쪽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매수가 좀 작아요. 근데 매도는 삼성전자. 연기금일까요? 연기금도 있고요. 투신? 네, 투신이 가장 집중적이네요. 네, 개인들이 팔아먹는 것에 대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요. 오늘은 현대로템, 삼성전자, 현대차 매수하고 있죠. 성일하이텍. 현대차 리콜건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지금 뭐 모양 나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은 모습인데 오늘은 팔아먹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 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나와 있었는데 걔네들 쪽 매도가 조금 오늘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도 매도. 카카오는 네, 안 돼요. 아시죠? 네, 카카오 초콜릿도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을 한 방에 꺾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아니고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이 서서히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결국엔 녹아들게 되겠죠. 이게 스무스하게 녹아드는 형태의 모습들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는 별 이상 없을 거예요. 네, 오늘 아마 네, 시장보다는 더 높은 계좌 회복률을 보이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나가시면 되고 일단은 상승할 때 수익을 최대한 많이 끌어낸다라는 생각으로 계좌를 운영하시면 네, 이번 조정이 지나갔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시장의 조정은 깊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올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등이 나갈 때 물론 이제 9월 달에 답답한 구간이 있겠습니다만 이 구간들은 이제 현재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너무 걱정하실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유지하시고 매수를 서두르지 마세요. 오후 늦은막히 가시거나 아니면은 내일로도 넘겨서 대응하셔도 되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반등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잘 유지만 하셔도 괜찮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